모디스 뭐 이런 이제 거대 금융기관들하고 거대한 은행들, 아니 거대한 보험사들 이런 애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것이 안 겹쳐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터져버리면, 걔들이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면 AIG처럼 폭발하거나, JP 모건이요, 그쵸? 걔들도 이제 중요 금융기관이죠. 여기저기 다 거쳐 있으니까 터지게 되면 이제 그 금융 위기가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만 터지면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함께 터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거대 금융기관 AIG를 이제 국영화 시키고 뭐 시티뱅크에 돈 주고 한 것들이 너무 충격이 심한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였냐면 당시 미국 주택법을 붕괴였죠. 주택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건데, 일본도 이제 주택이 무너지고 하면 되게 이제 큰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무너질 때는 사실 이제 그렇게 봤을 겁니다. 역시 동양인들 안 돼. 뭐 그치, 뭐 쟤들은 역시 모자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딱 진짜 이제 금융과 세계를 이제 주름 잡는 미국과 유럽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로 무섭구나, 이게 한번 쏠리면 큰일 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젤 1, 2를 지나서 세 번째 이제 규제가 들어오죠. 뭐 앞에 그림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보면 좋긴 한데 뭐 그냥 그렇다 칩시다. 금융 위기 파급 구조인데 이건 이 자체만 갖고도 벌써 1시간 정도 설명할 만한 주제가 됩니다. 뭐 맨 위에 나오는 이제 주택 시장에서 금융 시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와 정부의 재정 위기로까지 번져가는 그 파급 구조를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들은 이제 국제기관이고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이 수제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자료가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직접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바젤 3니까 뭐 손해 보고 뭐 했다는데 뭐 그렇다 봅시다. 중간에 이제 요 라인하르트하고 로고프, 저게 이제 영어로 이제 라인하르트하고 로고프라고 하거든요. This time is different. 이제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 제일 비싼 단어가 뭐냐 할 때 제일 비싼 단어는 이번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This time is different입니다. 이번엔 다르다가. 근데 이번에 안 다르죠. 항상 비슷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현대차 망해요? 안 망해요.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르긴 뭘 다릅니까? 다시 올라왔죠. 별로 안 달라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너무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냥 돌고 돌죠. 망하는 놈은 망하죠. 조그만 회사들은. 근데 큰 회사는 잘 안 망하고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뭐 보시면은 금융 위기라는 거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1930년부터 1979년까지 한 49년, 한 40회가 발생을 했는데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51회가 발생을 해서 좀 위기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뭐 GDP가 1.9년에 걸쳐서 9.3%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뭐 7% 상승하고 주택 가격이 6년에 걸쳐서 35.5%가 하고 뭐 주택 주가가 뭐 55.9% 하락한다 하는데, 저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기록으로, 전 세계 기록으로 다시 봐야 되는데 저거랑은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건 다른 장에 다르게 말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되게 뭐 좀 처참합니다. 처참하고, 예전에는 걔들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번 금융위기 지나가면서 걔들만 잘못이 아니고 진짜 전부 다 함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퍼져나가지 않고 터져도 한 동네만 터지고 거기서 끝나게 옛날처럼 바꿀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주 관심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뭐랄까요, 바젤스를 이해하려면은 하나 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가 붙였나 모르겠네요. 자료 안 붙였네. BIS 위기진단 요 부분 좀 봐야 되는데요.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써 있는데 저 부분이 좀 약간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네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불균형, 이제 미국 애들 이제 개념이죠. 미국 애들 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네는 계속 돈을 잃어주고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정도가 계속 돈을 벌고,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이죠. 대규모 경상 적자가 있고 한쪽은 이제 대규모 경상 흑자가 있고 자본 이동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일본 애들이 또 한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미국에다 팔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남긴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미국에 또 돈을 빌려주고 미국 은행들은 빌려온 돈으로 집에 대출해주고 그 집값을 끌어올렸고 점점 더 구조가 약해지면서 미국 사람들은 돈을 그 산업이 망해가지고 더 이상 직장이 없으니까 집값을 안정적이게 지탱을 못해주고 그러다 보니 망해서 서프라임 모기가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걔들 얘기고 반대로 바라보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뭐냐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성장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되게 글로벌 유동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걔는 근본위 시절이었죠. 옛날에 영국의 파운드화라는 걸로 금을 썼는데 그때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도 하고 그 개발 후진국한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개발 후진국이 그 당시 언제였냐면 세계대전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 미국이었습니다. 또 러시아였고요. 또는 호주, 일본 같은 데였죠. 거기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라는 게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와서 전 세계에 또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와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선진공업국가들이죠, 얘들이. 그래서 나가서 심할 때는 영국에 1년 GDP의 10% 정도가 투자가 됐고 진짜 수익이 1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익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료를 찾아보기로는 이제 고 자금들 나갔던 것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위기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금융 시스템이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끊고 차단막을 좀 두자. 한 군데 잘못되면 전부 다 퍼져나가고 다 함께 불날 수는 없지 않냐고 차단막을 둡니다. 못 넘어가게. 근데 다시 또 이 차단막을 조금씩 이제 허물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1980년이 넘어서 가면은 금융 자율화, 세계화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서로 연계가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분균형 얘기하는데 역시 이 당시에 금융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 금융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무역을 뒷받침한다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죠. 무역망도 연결이 되고 금융망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미국에서 불이 나고 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불이 난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거시적 문제로 보고요. 미시적 측면에서는 뭐 레버리지 확대라던가 신용평가의 복잡성 미고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레버리지 확대는 잘 아실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일본은 이제 DTI LTV 120이라 갖고 집값 1억짜리 1억 2천 해주던 대출이 되게 문제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나도 담보 없이도 뭐 몇 년간 닌자론이라고 되게 유명했죠. not income. 그러니까 수익 없이도 돈 빌려주던 대출이 있었고 뭐 몇 년간은 뭐 초반기 몇 년간은 이자를 조금만 내던 거 안 내고 뒤에 가서 많이 내는 그것도 금융혁신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왕창 키우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멋있는 게 하나 있죠. 전세라고 이자 안 내죠. 남들 욕할 상황이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뭐 어마무시하죠. 예, 어쨌든 규제 회피용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간 게 바젤 3입니다. 저 BIS 국제결제은행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게 BIS입니다. 그러므로 BIS가 아니라 바젤 3입니다. 그러므로 바젤 3는 뭐다? 근본적으로 저거에 대한 반성, 즉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웃기죠? 바젤 유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겁니다. 바젤 1이 언제였죠? 1988년. 바젤 2가 언제요? 1971년. 느낌 오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1988년에서 조금 88년 7월이니까 조금 더 가면 1990년이고요. 2007년에서 조금 더 가면은 2008년입니다. 뭐죠? 예, 둘 다 저게 완성돼 갖고 실행될 쯤 돼서 보통 금융위기가